피부 탄력만 좋게 한다고 얼굴이 좋아지는 건 좀 많이 어려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얼굴의 노화의 굉장히 중요한 진짜 원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2년차 피부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화가 진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원인과 시술에 대한 원칙을 기억하시면 노화를 복원하는 치료를 하실 때 안전하고 근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뼈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뼈를 다루지 않는 피부과 원장님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임상에 실제로 적용해서 문제없이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청소년, 중학생이라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얼굴에 노화가 진행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인 분들은 대부분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사실은 이렇게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늘어지는 건 사실 얼굴에 이런 노화가 진행되는 거에 극히 일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탄력만 좋게 한다고 얼굴이 좋아지는 건 좀 많이 어려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얼굴의 노화의 굉장히 중요한 진짜 원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뼈의 변화입니다. 노화의 원인이 뼈에 있다는 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CSA 같은 이런 미드를 보더라도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는데도 나이랑 성별이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추정하게 되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면서 뼈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데요. 노화에 있어서 뼈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를 만들어내는 기능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뼈를 흡수하는 기능은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뼈의 볼륨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 안쪽에 깊은 공간에 이런 뼈의 볼륨 자체가 얼굴이 처져 내려가지 못하게 지지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광대뼈 이런 측면의 볼륨은 잘 줄지 않는 반면에 볼 정면에 요 위턱뼈의 볼륨은 많이 줄어서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위턱뼈의 각도가 한 10도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뼈의 흡수 때문에 볼 정면의 입체감도 점점 밋밋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뼈 바로 앞쪽에 있는 깊은 공간에 있는 지방층도 얼굴에 윤곽과 볼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지방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부라든지 피하 지방층의 볼륨이라든지 윤곽 상태가 바뀌고 심지어 늘어지기까지 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게 사실은 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텐트가 한쪽에 텐트의 지지대가 약해지면 한쪽이 쏟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볼 깊은 공간에 볼륨, 뼈라든지 깊은 공간에 지방층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피부랑 피하 지방층이 서서히 밑으로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얼굴 처짐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뼈가 줄어들어서 노화가 생기는 부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시술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저는 이런 중안면의 볼륨을 치료할 때는 이 늘어질 수 있는 얕은 지방층에 볼륨을 넣는 치료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있고요. 텐트의 뼈대를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깊은 공간에 지지해주는 구조물을 강화시키는 방식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체 이렇게 뼈가 축소돼서 좀 노안이 되어 보이는 다른 얼굴 부위도 있을까요? 뼈는 사실 중안면만 바뀔 일은 없겠죠. 얼굴의 모든 부위가 다 같이 뼈가 바뀌게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이마 위쪽. 이 눈썹 위쪽에 이쪽은 잘 흡수가 안 되는데 이마 위쪽은 흡수가 꽤 많이 되고 관자놀이 쪽도 뼈가 흡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와라고 해서 눈 주위를 싸고 있는 이 눈 주위 뼈도 흡수가 많이 되는데 특히 이 내측의 위쪽과 외측의 바깥쪽이 뼈의 흡수가 많이 되면서 이렇게 점점 눈 주위를 싸고 있는 구멍이 넓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은 눈꺼풀 위쪽이 푹 꺼지는 느낌도 많이 생기고 눈 밑에 지방이 돌출되면서 눈 바깥쪽이 꺼지는 느낌이 많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바로 눈 안와의 뼈의 흡수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외에 우리 콧망울은 우리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콧망울을 떼어내서 얼굴 뼈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한글로는 마땅히 없어요. 영어로 이제 피리폼 어퍼처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이제 조롱박 구멍이라고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얼굴 뼈의 코에 있는 이 구멍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넓어지면서 콧망울이 아래쪽으로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얼굴에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아래 턱뼈 쪽에도 뼈의 흡수가 많이 일어나면서 입술 밑에 이렇게 꺼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뼈의 볼륨이 많이 변하는 부분은 여기 이마, 그리고 관자놀이, 안와를 구성하고 있는 눈 주위뼈, 그리고 이 조롱복 구멍이 점점 넓어지는 거, 그리고 이 턱뼈 쪽에도 흡수가 많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화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의 치료를 할 때는 단순히 처졌다고 해서 당겨 올리는 방식의 치료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항상 이런 지지해주는 구조물이 약해진 부분이라든지 볼륨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볼륨 치료를 함께 하면서 이 처진 부분이 같이 개선될 수 있어야 얼굴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치료를 해봐도 볼륨 치료 없이 얼굴을 단순히 당겨 올리는 느낌의 치료하신 분들은 오히려 광대뼈가 더 돌출되면서 얼굴이 어색해지는 느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이런 볼륨 치료가 조금씩이라도 같이 진행이 되신 경우에는 얼굴의 입체감도 굉장히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리프팅이 되면서 노화가 많이 복원이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제 구조물을 먼저 복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지 더 잘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노화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노화가 이렇게 진행된 것들을 다시 차근차근 역순으로 저는 돌려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런 지지해주는 구조물이라든지 볼륨이 감소되면서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이 변화된 것들을 어느 정도 다시 복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처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치료해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시간이 조금 필요하더라도 한 6개월, 1년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복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눈밑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되어 있는 눈밑지방을 재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결을 해서 현재 나타나 있는 문제를 일단은 해결을 완벽하게 해놓고 꺼진 느낌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구조를 복원할 때 저는 우리 몸에 제일 그래도 적합하고 내 몸에 친화적인 재료는 내 몸에서 채취한 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원칙들을 철저하게 잘 지켰을 때는 자가지방만큼 좋은 이런 뼈의 흡수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재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복원할 때 자가지방 이식을 통해서 얼굴 전체적인 볼륨이 변화된 부분을 복원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얼굴에는 표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안면 근육, 우리 미소를 지을 때 쓰는 근육인데 이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얼굴이 밋밋해지면서 얼굴이 밑으로 처지는 느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중안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분 좋게 살짝 미소 지을 수 있는 습관을 조금씩 만들어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주름이 잡혀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진피재생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많이 개선을 시켜드리고 있어서 이런 치료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서 6개월, 1년 정도 지나가면서 남들이 시술 받은 거는 거의 눈치챌 수 없지만 얼굴이 좋아진 거는 누구나 인식할 수 있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치료해 드리는 것을 저희 병원의 제일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뼈의 노화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뼈의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 30대가 넘어서는 뼈의 골밀도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고 뼈의 흡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대 중반이 되기 전까지 사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운동하는 습관을 키워놓는 게 사실은 골밀도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우리 뼈에 이런 칼슘이 침착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많이 합성이 돼야 되는데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밖에 나가서 하루에 20분 정도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하시면서 점심 먹고 우리 날 좋을 때 동료분들이랑 기분 좋게 대화하면서 산책하시는 게 뼈의 노화를 또 충분히 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얼굴이 노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뼈의 흡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굴의 노화를 치료할 때는 단순히 피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화가 왜 생겼는지 원인부터 본질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식이 여러분들의 이런 얼굴의 노화를 복원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